80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뒤집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서명했을 때만 해도 이제 80일 만에 정상화되는가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뒤집었습니다.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했는데요. 의총에서는 왜 끌려 들어가느냐, 당 자존심 상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와도 뭔가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도부의 지도력, 리더십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못 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 새협상 꿈꾸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파행 책임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중재 역할도 더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관련된 상황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협상 꿈꾸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인영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는 민주당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정태근 의원. 먼저 왜 의총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뭘까요? 지금 그 후속 보도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상에서 얻은 것이 거의 없다. 예.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격렬하게 충돌을 하면서 고소고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서로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약속 이런 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이인영 대표가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속 좁은 일입니다만 예. 재협상을 하려고 해도요. 지금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재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합의를 했는데 가서 부결이 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 나경원 대표 스스로가 어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냐면 의총에서 추인을 전제로 한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예 의총을 열어놓고 이런 합의를 했는데 동의되느냐라고 하든지 아니면 전권을 위임받고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협상을 하는 당사자인 그 나머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이인영 의원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여놨는데요. 저런 자유한국당 모습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 스스로는 뭐 대통합 얘기하잖아요. 저런 리더십을 믿고 어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협의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데 20대 국회도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내년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수 대통합도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성철 소장, 이제 국회 경험이 많으신데 대체로 일단 그래도 원내대표면은 나름의 재량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합의니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좀 사전에 의원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합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3시 반에 합의안이 나오고 나서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닷없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이 합의안 내용 가지고? 네, 왜냐하면 오전까지만 해도
상임위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단 회의를 할 때 예. 의원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나가라. 우리 국회 정상화 안 한다. 약속 지킬 때까지 우리가 제시한 명분에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킬 때까지 우리는 국회 정상화 안 한다. 그러니까 강하게 거기서 활동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근데 지시를 내렸다는 네, 거죠. 그 그러니까 야당 쪽 간사들한테 상임위원회 그 의사 나경원 일정과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강하게 우리 쪽 상임위가 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하게 활동하라고 하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갑자기 3시 반에 합의문을 갖고 나오니까 다 황당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3가지에 대한 명분도 그리고 확실하게 담보받지도 못했고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아주 상당히 애매모호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되게 높아졌었죠.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그렇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합의 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배경이 뭘까요? 그 부분이 궁금한데. 되게 미스테리하다는 겁니다. 의원들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 들어가서 비공개 회의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얘기를 하지 못했대요. 뭐 이면 합의 같은 게 있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그런 이면 합의는 아닐 거고요. 그러면 얘기 저는 못할 것도 없을 텐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정치력과 능력의 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너무 높은 당직을 맡았어요. 뭐 대변인 하다가 최고위원 하다가 뭐 공천심사위원 하다가 이랬거든요. 체계화된 당직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원내 협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능력 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자, 김병주 의원, 당장 이제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는 그래도 여당이 좀 속 좁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당장에 재협상 하자고 할 때 또 덜컥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받더라도 시간을 좀 더 숙성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뭐 자유한국당대로 또 다시 협상하면 언제든지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처음부터 방금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문안 정도 되면 당 내의 반발이 어느 정도다라는 감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우겨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감이 없는 거죠. 예. 그 감이 없는 것이 실제로 실무적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앞서서 정리된 것만 해왔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실제적인 모든 걸 총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멍 뚫힌 어떤 경험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예.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황교안, 나경원의 리더십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다면 저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의 어떤 정서나 지금 분위기 상에서는 둘 다 조금 있다가 내차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당의 생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개인이 지역구에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즉 추경도 마찬가지로 예. 이게 추경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상대당인 여당 의원들이 말하면 나팔 불고 다닐 일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지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원칙이라고 하는 즉 패스트트랙이 마지막에 그나마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최종 그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나 대표가 끝까지 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합의 당시 새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합의문 발표할 당시 새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인영 대표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거는 국회 정상화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다.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상황을 좀 봤는데요. 차재현 교수. 네. 저는 좀 지금도 의아스러운 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양보를 받아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공존의 정치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뒤집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합의 문안이었다면 약간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단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아직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가서 최종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좀 더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 그러니까 정치력이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상당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원총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사항 자체가 이렇게 원총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예전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쨌든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런 경우였죠. 예, 민주당의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보면 그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결됐을 경우에 이 원내대표가 물러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자체가 국민의 뜻에 의해서 부결된 것이라고 일종의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지금 이제 쏠리고 있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 면피용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변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사실 이 지금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서의 회동에서 합의를 만약에 이뤄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의원총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했어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지금 더 국회를 지금 장애 투쟁을 할 명분은 없다. 그런 식으로 의원 개개인에게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원내 부대표단을 통해서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응했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강하게 나 여기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합의 안 해주면 나 여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결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부결되고 나니까 그것은 국민의 뜻이냐,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쫓아가는 듯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듯한 모습으로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지금 선거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상당히 나름의 정치력을 많이 키워왔다는 상당히 그런 지적들을, 그러니까 칭찬이라 할까요? 그런 지지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어제 의원총회 하나로 와서 자신이 얻어놨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지금 실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 의원 옛날에 보면 원내대표, 옛날에 이제 원내총무 시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의를 해왔을 때 의총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원내대표 못한단 말이지. 어떻게 해서 받아왔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총 상황이 좀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총회라는 것이 비공개로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상황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정도 합의를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직을 건다. 라는 형태로 갔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총을 열어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동의를 구했던 것이 맞았던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협상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상의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 사안으로 국회에 전면 복귀한다고 하면 최소한 합의를 해놓고든지 아니면 그 직전이든지 황 대표한테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두 투톱의 리더십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리더십 문제 그리고 황교안 대표 합의했느냐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죠. 한번 그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 문제 삼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네. 오늘 재신임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랑 합의문 최종 조율은 좀 하셨었어요? 다 논의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황교안 대표와 조율했겠지요? 조율이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한 것 같아요? 했으면 이게 압도적으로 부결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짓말한 걸까요? 평상시에 논의하지만 이 구체적으로 문구까지 그래도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하는 건데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서로 조율하지 않고 합의문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정확한 팩트는 모르지만 의총의 분위기를 보면 압도적으로 이게 부결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황 대표님하고 다 이게 됐다면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자, 저는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판사까지 하신 분이 저런 이제 합의문을 만든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합의문은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합의문 한번 보세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 휴지 조각이에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게 합의입니까? 그냥 합의하는 신용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강행 처리한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합의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무 구속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단 말이에요. 저걸 들고 추인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두 번째, 또 이게 저 합의문은 당심에도 이게 반하고, 그 다음에 민심에도 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심은 자유우파 보수의 민심이에요. 전체 국민은 아니겠지만, 그러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진화법 때문에 고소고발된 사람이 몇십 명이에요. 저렇게 싸고서 저런 이제 강행 통과를 거의 정당화시키 주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이런 게 합의가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합의해야 되느냐. 이래야죠. 선거법 등은 분명하게 합의하에 처리한다. 이게 명확하게 합의문을 받아와야 된다. 따라서 이게 재협상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양문석 이사장, 어제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여러 지금 그 법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는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애초에 그 황교안 나경원 조가 패스트트랙과 검경수사권 그 조정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환호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 전술 자체가 잘못된 전술이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문제는 당에서 다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라고 당을 믿고 따라달라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게 4월 중순 때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민주당, 정의당, 국회 사무처가 고소 고발한 저 내용을 풀지 못하면 장애에서 국회로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패스트트랙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든 이제 인사청문회 많이 남아있고 뭔가 지금 제1야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따먹을 수 있는 과실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못 풀어내면서 받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거다. 나경원의 딜레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저렇게 받았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재 고소됐던 여기 지금 판결에 쓴 게 민주당에서 44명, 정의당에서 41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는 범법 행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국회의원 58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관들까지 치면 100명이 훌쩍 넘는 숫자들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진전을 시키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지금 재협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바른미래당도 이제 더 이상 중재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신뢰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일단 당사자들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대로 정상화, 즉 민심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강경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처럼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한순간에 걷어찼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부결시킨 이상 이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이 져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당에게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차지영 교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상당 기간 국회가 계속적으로 파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국회 파행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한여름밤의 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마 이 지금 한정국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지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야당의 전면적인 국회 거부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당면한 과제가 입법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냥 국회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마지노선은 뭐 길어도 저는 뭐 8월 말까지는 충분히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 지금 상당히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내달 초 중반에는 충분히 국회 정상화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구조적인 문제도 저는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톱 지도부가 일종의 나황연합군. 예를 들면 이 한교안 대표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의 자신의 그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당내 가장 큰 이 조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의 지지와 또 그런 또 뭡니까 그 지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지금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당내 최대 계파인 이 지금 이 친박 나지는 더 나아가서는 범박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군.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교안 지금 당대표가 서로의 생각은 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수권 대한정당을 거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있지만 그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부분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어제 결국은 부결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들립니다만 다음 달까지 잡으시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장애투쟁한다고 쉬고 덥다고 쉬고 이제 9월 정기국회 열자마자 또 총선한다고 금방 끝낼 거면 1년에 국회 몇 번 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당면은 가장 큰 현안이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추경안은 지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 6월 처리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완전히 뭐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지금 7월 초라도 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 추경 처리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 자체가 아마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지속 가능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지금 포항 이재민들 몇 년째 지금 여름을 그 체육관에서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포항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써놨는데요.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하고 양 이사장님이 왜 본질적인 내용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에 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있어서는 그 배지라는 것, 출마라는 것, 공천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정치 권력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들의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목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황토 썰물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만 UAE 원전 우리가 가서 지었는데 지금 운영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사고 문제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벌어졌어요. 신도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좌파의 폭정을 막겠다고 하면 이렇게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이의가 없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같이 모여서 의원총회 다시 열어서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정권을 줘라 해서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20대 국회가 그야말로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책임은 내년 선거에서 엄청나게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준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걸 보면 다시 협상을 해와라.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한다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한 법이 없잖아요. 아예 이번에는 의견을 모아서 이걸 갖고 가서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당내에서 의원들의 마음이라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마음은 벌써 아예 이대로 그냥 내년 총선을 그냥 원을 열지 않고 가겠다. 그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답한데 어쨌든 지금 나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나마도 다시 한번 뭐 정조위별로든 어쨌든 그 상임위별로든 의원들끼리 만나서 다시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김 의원께서는 재협상 전망 좀 비관적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재협상 전망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자유한국당 안에서 재협상할 수 있는 안, 제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공표되지 않는 행간의 것으로 보면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동안의 어떤 선진화법에 문제가 되는 사람 부분을 다 의장님과 통해서 이번에 사실은 그 국회 뭐 경제청문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어렵사리 이인영 대표에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선물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걷어차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교안 대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다듬으면서 원내로 들어가자라는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9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착 상태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능력 부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나경원 대표가 내가 국회 정상화를 시킨 장본인이야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그런 합의문을 이인영 원내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합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인영 대표가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의 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습니다. 추경이 안 되고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여당이에요.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그 국회 정상화 되도록 야당을 이렇게 등원을 시켜야죠. 옛날 이완구 원내대표랑 박영선 원내대표의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대표 이제 보좌관 할 때인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나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누가? 이완구 원내대표가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꽃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사들고 가고 느닷없이 가서 박 대표님 저 왔어요라고 막 그렇게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넓혀갔대요. 근데 여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한국당의 의원들과 황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은 밥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안 했는데 뭐 이해찬 대표는 도둑놈들이다라는 막 그런 표현도 쓰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한테 공안검사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했잖아요. 이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말씀하는 거는 나는 포용력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정치력이 없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집권 여당은 넉넉한 마음을 포용심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한테만 포용심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예,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게 합의 중에 아까 패스트트랙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합의가 이상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추경은 이제 369회 임시에서 처리하되 재추경을 우선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포항 지진 재추경요. 포항 지진 이게 언제 났습니까? 2017년에 났어요. 근데 추경이라는 거는 예산 성립 후에 사정 변화가 있을 때 변경하는 예산. 이게 헌법 56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까지 정상적인 예산으로 포항 지진을 왜 지원 안 했냐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일단 있지요. 있는데 또 그 잘못이 추가로,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재추경은 또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이게 전부 총선 선심용 이런 게 추경이단 말이에요. 일자리 한다고 뭐 경제 살린다고 이게 54조 풀어 가지고 양질 일자리 다 주겠지 않습니까? 알바만 이게 몇 개 늘었고 따라서 이게 뭐 경제 살린다고 추경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추경 자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못 합의해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문석 이사장. 예, 이 추경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유무과 내용이 공개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이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유무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 없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패싱 그리고 나머지 여야 사당의 국회 개원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제1야당이 이제 패싱당하는 현상을 5월까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을 보고 사과라고 할 이야기가 아니고 폭력과 강금과 그 다음에 주거 침입과 이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스스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나 정의당이나 국회 사무처에 선처를 구해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안은 4월 29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번 추경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국회 예정처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처리를 한다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정보안을 그대로 다 받아서 처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지적해서 삭감하고 또 예를 들면 그런 단기 일자리에 쓰는 돈을 아니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라.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